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3.4% 빠졌습니다. 자,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시장은 다 빠졌다. 자, 근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하이닉스가 이 정도 빠졌다는 건 시장에 대한 움직임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시장도 너무 많이 빠졌다. 그래서 반등하는데 매물을 받아먹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이 물론 더 많이 빠졌죠. 근데 한국 시장뿐 아니라 미증시도 함께 빠졌습니다. 미증시도 왜 빠졌죠? 경기 침체, 그쵸?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어요. 근데 경기 침체 우려감보다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경기 침체가 실제 나왔을 때 가야 되는 주가를 이미 도달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으로 인해서 프리미엄을 받았죠. 근데 이게 사실상 HBM뿐만 아니라 기업용 SSD죠. eSSD. 자, 이런 쪽도 삼성전자를 지금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최근에 보면 어저께죠. 어저께 삼성전자에서 HBM3E 여기 8단 통과했다는 뭐 찌라시 비슷한 게 또 나왔습니다. 뭐 이게 뭐 진짜다 아니다 뭐 논란이 많은데 삼성 쪽에서 뭐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내용이 있어요. 장 초반에 삼성전자에서 HBM3E 8단 통과가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저가가 마이너스 3%대까지 하락을 하다가 종가 보면 3% 상승을 시켰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올라간 폭을 뭐 되돌린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하나 딱 보시죠. 저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실적 기준에서 좋아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적 기준에서 좋아지는 구간에 반도체 종목군들은 원래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상황, 그쵸? 주가가 바닥을 찍고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돼서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실적이 완전히 박살난다. 이런 상황이 왜 나올까요?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과거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매번 똑같습니다. 보세요. 21년도부터 계속 하락했죠. 그쵸? 그리고 23년 초에 AI 붐이 일면서 급등세를 이어왔고 올해도 작년만큼의 상승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상승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상승폭이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실적 전환치는 정확하게 여기부터 나왔죠. 그리고 완벽하게 적자로 돌아선 건 22년 말입니다. 즉 작년에 올라왔었던 요 폭은요, 적자 기간에 올라온 거고 작년에 적자를 확정지은 연간 적자 7조 7천억이라는 실적을 확정지은 건 24년 초입니다. 그렇죠? 23년 실적이 24년 초에 나오니까. 자, 그러면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는 이야기가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왜 이렇게 빠질까요?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시장에 대한 영향 때문에 이 정도, 그쵸? 20만 원부터 거의 한 20% 정도? 요 정도 하락 구간은 시장에 의한 하락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여기서부터 20만 원까지, 여기까지는 되돌림 구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락하고 저는 20만 원까지는 왜 반등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한 가지 내용 때문에 그래요. 주식시장에서 하락하는 부분은 두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종목이 나빠서. 두 번째, 시장이 나빠서. 그쵸? 자, 하이닉스는 이번에 종목과 시장 두 가지를 다 만들어냈습니다. 자, 종목 같은 경우엔 하이닉스의 상황이 나쁜 게 아니라 평가를 받은 그 부분이 과하게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HBM 관련된 독점 프리미엄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62평부터 여기까지는 시장이 나빠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나왔었던, 그쵸, 지난주 여기 8월 2일 날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0%, 이번 주 월요일 날에도 딱 10% 정도 빠지고 바닥을 잡고 지금 반등하는 그런 좀 움직임이 있는데 시장은 다 빠졌고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까지 다 반영한 가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폭이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하이닉스는 더 빠질 수 있을지 없을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집니다. 근데 이것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독점 프리미엄을 받아왔었던 부분 다 빠졌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를 갈 수 있다는 부분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어디예요? 프리미엄을 받았었던 가격은 다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흑자 전환 시켰죠. 최소한 연간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넘을 수 있을 때 정도까지는 봐야 됩니다. 거기 한 분기 전 정도? 요 정도가 피크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모멘텀, 근거, 호재
이게 있겠죠. 그게 뭡니까?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8월 말에 나와요. 대략 한 20일경 정도가 남았고 기간으로 따지면 2주일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약간의 등락을 보일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실전에서는 그쵸? 확인하는 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실전에서의 상황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오늘 매매한 경우입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시장이 썩 좋은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만기이기도 했고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는데 오늘 제가 시가 공략한 결과 5% 정도의 수익 구간이 있었고요. 물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라이브에서 어떻게 매매를 진행하고 타점을 잡는 것인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 완료된 매매 같은 경우에 보면 오늘 요것도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쵸? 제가 조선바이오 굉장히 좋게 봅니다. 자, 근데 조선바이오가 이번 시장 급락 구간을 훨씬 더 강한 시세로 이겨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저는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96만 9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97만 4천 원. 그쵸? 자, 저가를 잡았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고가를 잡은 겁니다. 고가를 잡은 구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그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고 완성된 매매, 완료된 매매를 보면 태성과 같은 종목들입니다. 상승하는 구간에 내가 매매를 했고 그리고 돌파하는 구간, 그쵸? 돌파하는 구간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왔고 어떻습니까?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특성, 아까 전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선반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라이브에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라이브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실시간 시세가 변화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함께 그쵸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그쵸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반등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라이브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올라가고 상황이 바뀌어 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선반영하니까. 물론 이런 과정에서 내가 매수한 종목이 안 갔을 때 손절을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요걸 보셔야 됩니다. 하이닉스. 내가 지금 사요. 그쵸? 만약에 지금 삽니다. 여기서 너무 많이 빠졌죠. 그쵸? 단기간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16만 원에 매수했다고 쳐볼게요. 5% 더 빠졌습니다. 그쵸? 그러면 8천 원이 더 빠진 거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15만 2천 원. 15만 2천 원까지 내려가요. 근데 지금 코스피는 여기서 더 내렸고 미증시도 더 내렸어요. 이러면 매도의 의미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손절이 어려운 겁니다. 내려가는 구간에서 사니까 매매는요. 보유 기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 올라가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에 매수를 해야 내가 손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손절을 할 수 있어야 계좌를 계속해서 불려갈 수 있는 아이러니함. 그렇죠? 자, 이런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 태성과 같은 종목군도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 구간에서 보세요. 떨어지고 반등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매도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죠? 손절이에요. 0.1% 수익으로 찍혀 있지만 기간을 줄이기 위한 매매라는 거죠. 손절에는 뭐 약수익, 뭐 아니면 뭐 어느 정도의 손실 평균적으로 보면 5에서 7%선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YC 같은 종목인데 YC 제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제가 5% 손절을 했죠. 그쵸? 이쪽 구간에서 여기까지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계속해서 시장도 안 좋고 상황이 계속해서 나빠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가에 잡을 수 없다. 자, 근데 그 전에 수익이 어땠죠? 8% 수익, 17% 수익, 20% 수익 전부 다 돌파하는 구간에서 이런 수익이 나오는 거지 내가 저가를 잘 잡는다 그래서 이런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는지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는지를 라이브에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여기는 제가 실시간 시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잡는 이론적인 부분, 그 부분은 여기 하이닉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갈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2주 동안 수익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이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하이닉스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상승하는 구간에 있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